모두의 타로. 보타점은 기존의 음성 상담과는 차별화된 보이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며 나누는 상담, 이제 보타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향후의 미래에 펼쳐지게 될 5가지 예언,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자수정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1번, 5번, 4번, 2번, 3번입니다. 그 사람과의 미래 5가지 예언에 대한 본 리딩은 보이는 타로점, 보타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량님들, 과연 그 사람과 향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펼쳐지게 될지 그 5가지에 대해서 꼭 집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자칫 잘못해서 놓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시그널은 무엇인지요. 오크예요. 참나무, 세븐 오브 얼스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우직한 나무 가운데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소 지금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무언가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굉장히 느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페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처 빠르게 인지하지 못해서 이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일종의 어떠한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 데스카드 처음부터 나오시네요. 데스카드 옆에 3 오브 소드가 나와요. 거기다가 행드맨 카드까지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그렇게 아주 원만하게 흘러나간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헤이봇 커플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짝사랑이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는요, 누군가는 이별을 했다거나 누군가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거나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변수를 안고 가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더 어긋나는 흐름들을, 뭔가 삐걱삐걱하는 그런 느낌들, 만났던 관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관계는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자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헤이붓 커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저 사람만 바라보는데 관계가 애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마음 변화 3단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단계로 여러분들과의 관계 헷갈리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셨네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애초에 이 3단계로 봤을 때 처음에 첫 단계 마음은 불안하고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고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을 못하겠고 왠지 이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미래를 보는 어떠한 기대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성적인 어떤 열정이 굉장히 솟구치면서 여러분들만 보면 좋고 여러분들을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점점 좋아지는 감정들이 커지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 속에서 긍정 요소와
이 관계의 부정 요소는 뭔지 한번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볼게요. 이 관계의 긍정 요소.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좀 수용적이고 부드럽고 굉장히 센스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관대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자칫 잘못해서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관계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라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 요소는 뭔지 한번 볼게요. 부정 요소는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이 있네. 이 관계는요, 누군가는 굉장히 따뜻하고 순수하고 인정이 많고 부드럽고 센스 있는, 그렇게 모성애 부성애 이런 식으로 배려심이 많은,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도 다 들여다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량의 넓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 가치관만 여기다가 자꾸 들이대는, 자기 잘난 맛이 너무 강해서 자기는 하고 상대방은 못하게 하는 내로남불의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향이 반대라는 거죠. 누군가는 굉장히 부드럽고 누군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 때문에 관계가 서로 간에 약간 장단점을 보합해 나가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전부터 계속 계획해왔던 관계 흐름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전부터 계획해왔던 분명히 약간 긍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어요. 이 3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 방해가 되는 어떤 제3의 요인이라든가 일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분명히 있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이 관계가 원활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대로 계속 오랫동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만약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다소 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미래에 생겨날 사건, 자, 이거는 순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지만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사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자, 순서는 아니죠? 순서는 아니에요.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는 보조 카드를 더 뽑아 볼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뽑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자,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사건 안에서 뭔가 피스카드가 나옵니다. 피스카드는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없음, 뭔가 휴식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극적인 사건이라든가,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요인이라든가, 누군가는 약간 잠수를 타는 그런 흐름들, 회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즈니스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일적인 어떤 요인이 이 관계 방해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일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당분간 신경 써주지 못하는 우선순위 문제가 생긴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은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뭐 사업에 너무 치중해서 뭔가 승진을 해서 뭔가 전근을 가서 이직을 해서 뭔가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바빠지는 어떤 시기가 와서 관계에 있어서 뭔가 소원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요럴 때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여러분들의 스탠스는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강 망토를 두른 소녀가 뒤에 이렇게 늑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빨간 망토를 둘렀다라고 했을 때 늑대가 못 알아볼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럴 땐 차라리 솔직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서운해질 수 있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솔직한 감정과 현실 자각을 하는 어떤 실용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빨간 망토만 두른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무마해 나가기 위해서 얼레벌레 넘기는 것 또한 안 된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시해서, 현실을 직시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한번 볼게요. 파이어사이드예요. 그리고 홈카드예요. 자, 파이어사이드는요, 시그널이 뭐냐면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정이 지나쳐서 안정적인 권태감이 돼서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하던 거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약간 잘 만들어 나가는, 서로 간에 약간 멀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이고 여기서도 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는 누군가에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 상황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카드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서로 간에 놓지는 못하고 서로 간에 약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지. 지나친 호기심은 금물이다. 블루버드 와이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열쇠꾸러미를 주면서 네가 모든 방을 다 열어봐도 돼. 하지만 이 방 문만은 열지 마. 알아서 좋을 게 없어. 모든 거를 다 해도 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도 되고 이 집에서 많은 거를 누려도 되고 돈을 펑펑 써도 돼. 하지만 저 문만은 열지 마. 근데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 양반의 내 남편의, 결혼을 한 내 남편의 이전에 만났던, 이전에 사귀었던, 이전에 결혼했던 여자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안 봐도 되는 것. 여러분들, 근데 너무 잔혹동하다. 그죠? 여러분들 안 봐도 되는 거, 쓰잘데기 없는 호기심을 보이지 말아라.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굳이 몰라도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열쇠를 열고 돌아볼 필요는 없다. 물론 여러분들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열어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도망가야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객관적인 상황 안에서 몰라도 되는 거는 그냥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몰라도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일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여러분들 프로텍션 카드가 나와요. 저 프로텍션 카드는요,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흐름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것, 여태까지 계속 약간 같은 흐름 안에서 계속 맴돌고 변화가 없고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요, 계속 오래돼 왔었고, 그런 오래돼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골치 아팠던 어떤 요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늘을 보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통찰력,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답한 상황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스탠스는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래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도로시가 집을 너무 가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네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호우를 바람을 타고 와서 이렇게 똑 떨어졌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빨간 구두밖에 없는데 나는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온갖 여행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답이 뭐예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었어요. 신발을 톡톡 두들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네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작 정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수월한 답을 내릴 수 있다입니다. 자, 네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사건 보면 여기 워터 카드 나와요. 성장하는 카드네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자, 앞에는 조금 찝찝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었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귀인 같은 그런 행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음이 깊어지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되어주고, 이 사람이 뭔가 여태까지 내가 바라던 거를 이 사람이 좀 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깊어지는, 마음의 불안감이 조금 잦아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겠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스탠스는 여러분들 요럴 때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참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좋은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주변에 내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독약 같은 이야기를 듣지를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사건 뭐가 있을까요? 자, 아이디어 카드가 나와요. 뭔가 너무 예뻐요. 그러죠? 너무 예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거든요. 뭔가 성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카드인데, 누군가는 그거를 마음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뒤에서 몰래 쳐다보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는 만약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내가 스스로가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순간, 그거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들키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들키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숭 털 거 하나도 없다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늑대 인간도요,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뜰 때가 되면요, 자기의 원초적인 모습의 어떤 파워를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와요. 저는 멋있던데. 근데 약간 사람 잡아놓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매력, 있는 그대로의 성격,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시는 게 좋겠다. 이럴 때 솔직한 대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숭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게 더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요. 이 순서가 정확히 어떤 순서대로 일어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주력해서 봐야 되는 마음은,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점점 더 좋아하고 있는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네. 수호천사님 저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나 봐요. Listen to your intuition. 여러분들이 직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Within the next few weeks. 여러분들 순간적인 직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일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뭔가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일이 최소한 일주일 이후,
몇 주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시그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5가지 미래 예언. 본 리딩은 보이는 타로점, 보타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과연 그 사람과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5가지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시그널이 무엇인지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의외로 말 한마디로 반박을 하게 된다거나 자존심을 세우게 된다거나 자기만의 고집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한다거나 외면을 하는데 뭔가 강하고 단찬 외면이 아니고 뭔가 기분이 조금 2% 이상해 보이는 듯한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마치 정말 나에게 나는 반대세 라는 거를 소심하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시그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시그널로 인해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눈에 반한 누군가가 있네. 그리고 서로 간의 약간 대화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원활하게 티키타카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약간 보기만 해도 눈이 찌리릿 설레임을 막 복증하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강하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때로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 때로는 굉장히 약간 서로에게 인정 많고 관대한 그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때로는 친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그런 감정의 선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만남을 하지 않으셨나라고는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상처를 안겨줄 만큼 굉장한 큰 빅 이벤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셨다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강한 어필, 안 좋은 소리, 아니면 이렇게 뭔가 서운한 게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최근에 상대방의 마음 변화 3단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극단적이었네. 다크블루 카드. 완전히 이 관계를 끝내겠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아마 다중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끝이야. 이제는 내 마음 완전히 정리했어. 나는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에 대한 약간 짜릿짜릿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솟구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굉장히 불편해져서 이 사람 스스로가 아니야 라고 막 외면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이 요 근래에 들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관계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객관적으로 보면 긍정 요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공고했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뭔가 임팩트 있는 막 달아오름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항상 제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소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에너지와 한결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열정, 이거는 서로 간에 느끼고 있는 것들 아직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아직 소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는 누군가는 회피형의 사람이 있으시구나. 누군가는 회피형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약간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성향이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만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나만의 동굴이 필요해 라고 하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회피를 하려고 하고 말을 그렇게 약간 또릿또릿하게 하지 않는, 말 한마디를 할 때 뭔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거를 급발진해서 이야기를 했지? 약간 이럴 정도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액티비티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 이게 좀 부족 요소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신뢰감이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전부터 이 상대방이 계속 계획하고 그려왔던 이 관계 흐름, 어떤 것들을 그리고 싶었는지, 이 사람은요, 그거예요. 서로 간의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간에 맞춰갈 건 맞춰가면서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서로 간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열정을 굉장히 계속 강하게 견인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마 이 관계는요,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문제를 책임감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 했던 의지는 좀 있으시기는 했거든요. 대화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열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강인한 어떤 정신력, 이런 것들은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감정 상태가 왔다 갔다 약간 할 정도로 뭔가 이 사람만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조금 느리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회피형의 성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직 답을 못 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사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미래의 사건. 자,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에 생겨날 수 있는 5가지 이벤트예요. 자, 첫 번째, 솔직함인데요. 첫 번째 사건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시간 순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솔직함이 어플함으로 인해서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애착, 서로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사건. 자, 일단은 제가 5개까지 쭉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대처법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 아이고, 5번째 사건. 우여곡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여곡절이. 그건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크게 틀어지면 좀 오래가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죠. 서로 간에 솔직한 마음을 어필해서, 혹은 누군가가 솔직함으로 어필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신다거나, 이 사람이 너의 의도가 뭐냐, 너 혹시 어떤 의도를, 너의 마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뭔가 재는 어떠한 마음으로 너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뭔가 그때그때 상황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의도를 받아들이시래요. 이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다시금 다가오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해석하고 그냥 받아줘라, 이런 느낌.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뭔가 고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네고시에이션 카드가 나와요.
이게 꼭 아주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서로 간의 약간 고민거리들, 서로 간에 약간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성과가 없고, 그리고 뭔가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니? 약간 헷갈리던 시점에 타협점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협상, 뭔가 타협점, 뭔가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하는 어떠한 순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타협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런 행동의 패턴이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런 패턴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도 솔직한 것들을 좀 어필을 해서 타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봐라. 이런 카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찬스 카드가 나오고 데스티니 카드가 나와요.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 관계가 기회가 생기느냐 아니면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근데 처음에 나왔던 이거의 시그널의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라고 보여져요. 왠지 느낌의 촉이 착 오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뭔가 이 사람이 강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애매한 텐션을 보여주는 그런 기싸움하는 밀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으로 이 관계가 기회가 생기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새로운 기회를 만드느냐 이게 결정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상황을 모면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솔직한 것들 이런 거 어필하는 게 이 관계의 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을 때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말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빨간 망토를 입고 할머니 댁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늑대가 과연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을 다 파악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면 돌파 혹은 이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사건 뭔가 서로 간에 숨겨왔던 것들 혹은 누군가는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들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근데 그러한 싸움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일이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의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누군가의 거짓말 혹은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감정의 폭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관계가 오랫동안 정체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리가 무너지면요. 이게 다리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이럴 때는요, 시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밖에 가지는 것밖에 답이 없다. 블루페어리, 우리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든 요정이에요. 파란 요정. 이 파란 요정, 피노키오가 나 우리 할아버지랑 살 수 있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손주가 되게 해주세요. 나 맨날 거짓말했을 때 코 길어지는데 나 진짜 너무 신물이 나요. 나 사람들이 자꾸 나 놀리는 거 너무 싫어요. 나도 제대로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리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무토막이야. 나는 왜 혼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이 관계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겠다. 왜냐? 여러분들 주변에 블루페어리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사건. 이게 열이 카드예요. 뭔가
서로 간에 흐지부지 된다거나 서로 간에 다시금 불이 붙는다거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이런 열정과 의욕을 다른 거에 신경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끝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정 안에서 되게 사소한 싸움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뭔가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분리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누군가는 이동수가 있어서 이 관계에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독립, 이사, 군대, 유학 이런 것도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뭔가 주변의 어떤 바운더리의 변화가 이 관계에 좀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흐름,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타이밍을 좀 봐라. 신데렐라. 무조건 내가 저 왕자님하고의 관계를 좀, 나 저 왕자님한테 꽂혔는데, 저 왕자님 내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타이밍을 바라입니다. 시간이 지나치게 흘러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올 거다. 그때 시그널을 잘 여러분들이 포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좀 느껴져요. 우여곡절이 느껴지는데 이 상대방의 선택보다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함을 어필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런 뒤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이렇게 서로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런 일들이 앞쪽에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뒤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전입가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언제나 부정적인 흐름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나의 대처에 따라서 인연의 흐름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Within the next few months, 최소한 한 달 이후에 이 관계에서 이벤트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필요하대요. 서로에 대한 감정,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해서 약간 솔직하게 어필하는 것들,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 시점이 이제 곧 도래한다입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향후에 벌어질 5가지 미래의 예언. 본 리딩은 보이는 타로점, 보타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과연 그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향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펼쳐지게 될지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가 생겨날지 여러분들 대처법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시그널, 이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데블 카드 그리고 블랙베리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요리 안에서 블랙베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임팩트 있는 튀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튀는 행동. 평소에 안 하던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한다거나 안 하던 워딩을 쓴다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게 여러분들 뇌리에 남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어떤 시그널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데 자, 과연 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봐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소개팅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런 관계를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만났는데 뭔가 어떤 요인에 있어서 누군가는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요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의 반목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고, 혹은 누군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가 약간 지쳐서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보듬어주고 참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그래도 신뢰감을 기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착한 사람이 있네. 자, 그러면 과연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사람의 마음 변화 3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뭐야, 이 사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좋아해? 완전 여러분들한테 꽂혀 있는데요? 꽂혀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 깊게 꽂혀 있어요. 이 레드 카드는 열정이 완전히 솟구치는 거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드도 약간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이 오렌지 카드가 조금 라이트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조금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긍정 요소. 긍정 요소는요, 누군가 굉장히 센스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감정적인 것들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센스 있게 다 알아내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속이 굉장히 깊고 현명하고 센스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다 눈치채서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약간 마음에 계속 먹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품일 수도 있어요. 워낙 사람이 마음이 깊고 약간 심중이 되게 약간 뿌리 깊게 내리박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인 교감이 생각외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깊다라고 보여지는 게 긍정 요소예요. 그러면 이 관계의 부정 요소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뭔가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너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이 관계 그냥 마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마냥 운명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걸 난 믿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삑당선 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약간의 회피형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관계를 관망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전부터 계획했던 관계 흐름, 생각하고 계획했던 관계 흐름이 뭐였는지 볼게요. 엠퍼러 카드,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네요. 아이고, 근데 다 긍정 카드야.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내가 너에게 했던 어떤 말들의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이 관계에 어떤 활력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서 이 관계를 더욱더 잘 굴러가게 만들고 싶고, 내가 너에게 지킨 약속들 다 그냥 약간 내가 좋아서 한 얘기들이고 약간 그런 행동들이었으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날이 꼭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 우선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약간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 왜 내가
평소에 누군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괜찮아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입지가 좀 괜찮아야지만 이 관계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향성이 이 사람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관계 속에서 미래에 생겨날 사건 한번 볼게요. 자,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처법까지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 시간 순서는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 외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외로워서 너무 보고 싶어. 누군가 약간 떠나거나 뭔가 출장을 갔다거나 막 어디를 갔는데 약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리운 마음이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카드를 전반적으로 딱 뽑아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답답하네요. 근데 이거 주신 분들, 군대 가시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군대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 사건. 여봐. 이렇게 뭔가 배하고 관련된 거, 물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보이네. 저 혼잣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리고 5번째.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건.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말을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약간 회피의 시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회피, 잠수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런 흐름인데, 그럴수록 보고 싶고 그럴수록 이성적인 어떤 호감만 굉장히 약간 폭증하고 서로에 대한 약간 성적인 기대감만 느껴지고 너에 대한 매력만 계속 약간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은 인어공주가 아니에요. 지나친 희생은 자제해라. 여러분들이 거품이 돼서 사라지면 뭐해? 그 사람이 사람 다리를 갖게 되고 사람들 목소리를 갖게 되고 약간 그런 뭐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지면, 소멸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친 희생은 경계해라. 때로는 그냥 지켜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나친 희생만 경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여러분들 이 미로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빠져나가지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일들 사이에서 결정이 어려운데 이 상대방 혹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한 명이 좀 이기적인 결정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애가 답답한 상태에 봉착할 수 있겠다. 근데 이러한 답답한 상태가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누군가는 기숙사를 들어갔다가 병원에 갔다거나 아니면은 연수원을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군대를 갔다거나 이런 일들도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때 대처법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질러버리세요. 여러분들 용사가 되십시오. 여전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어필했을 때, 왜 사람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는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어떤 행동들,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기분이 이럴 수 있어 라는 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라. 요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얘기하고 올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 그때 얘기 못한 거를.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이기적인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여러분들의 말을 어필을 해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뭔가 감정적으로 서로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약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뭔가 이 관계의 비활동기라든가 아니면 요때도 누군가는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또 대화가 안 된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뭔가 휴가를 둘이 해외여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생겨요. 약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해외여행으로 가는 그런 휴가를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또 잠수를 타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제가 볼 때는 휴가도 휴가인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의 뭔가 대책 없는 어떠한 모습 뭔가 답을 주지 않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떠한 느낌 이게 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스노우 화이트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감언이설 같은 말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런 거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오로지 여러분들의 줏대 있는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사건 데인저 카드 여기 드래곤 카드 두 개 다 부정 카드예요. 뭔가 크게 싸울 일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선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데인저 카드는요. 탑 카드하고 비슷한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큰 임팩트 있는 큰 감정적인 어떤 이 서로 간의 다툼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 하나 뒤로 빠지지 않는 악의적인 어떤 소모전 이런 소모적인 싸움, 합의가 되지 않는 싸움, 적이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대처법 한번 볼게요. 뭔가 서로 간에 크게 싸울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회피하고 약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줏대로 판단하는 게 좋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고 이 사람하고 큰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속사정을 들어가서 서로 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동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 이런 것들을 좀 그때는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사건 여러분들 패션 카드가 나옵니다. 패션 카드는요 이게 긍정적인 카드가 있으면 긍정적인 카드랑 같이 있으면 행복의 열정 그리고 좋은 일들 서로 간에 약간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부정 카드가 있으면 옆에 그 부정 카드가 있으면 열정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옆에 카드가 뭐냐? 중립 카드이기는 하지만 긍정의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 조화, 서로 간의 이해관계, 서로 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 좀 유연성 있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라푼젤처럼 탑 안에 거의 20살이 될 때까지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바깥 세상을 봤어. 내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여태까지는 나갈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건 웬걸? 푸릇푸릇하고 새가 찌릿찌릿하고 뭐 짹짹짹짹거리고 약간 뱀마저도 귀엽고 졸졸졸 시냇물에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기 더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 서로 간에 몰두하게 되는 순간 이전하고는 다른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서로 간에 약간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더 많은 확장된 어떤 상황과 경험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리커버리, 일단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번째 사건에서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잠수 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서로 간에 약간 트러블이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몰입이 될 때, 요때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독사가를 받지만 말라입니다. 한 번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5가지 예언. 본 리딩은 보이는 타로점 보타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과연 어떤 미래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펼쳐지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놓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언가 사랑을 막 표현을 한다거나,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엄청 한다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왜 그러지? 약간 그러면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고 표현하고 이상하게 칭찬하고 이러는 것들, 긍정적인 시그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소개팅이라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관계다라고는 보여지네요. 근데 만나면서 누군가 계속 갑과 을처럼 맞춰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어쩌면 나는 회사에서 안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위치 자체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나고 서로 간의 중심점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가겠지만, 이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조금 더 잘해주고 아닐 때는 조금 멀리하고 이런 깐깐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소개팅에서 만난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 어필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마치 갑과 을같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누군가는 계속 어필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관망하는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형평성을 이렇게 맞춰서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계속 재는 듯한 그런 느낌, 저울질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리 3단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네. 음흉하네. 지나치네.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고, 여러분들 만난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약간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음흉해졌어. 막, 이렇게 뽀뽀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쟤를 막 어떻게 구워 삶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 음흉해지는 마음으로 갔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고 막 내로남불처럼 본인은 하면서 여러분들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과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객관적인 긍정 요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그리고 약간 특히나 이 관계에 배려심을 가지고 서로를 약간 현실적으로 좀 잘 조율을 하면서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좀 진지해요. 진지해서 이 관계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은 지나치다. 이게
지나쳐. 그러니까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약간 일적인 접점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경 쓰이는 어떤 제3의 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요인 때문에 지나친 어떤 집착, 지나친 어떤 신경 쓰임이 이 관계를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것들, 지나친 욕심, 지나친 어떤 제어, 이런 것들이 이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을 가중시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일적인 접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변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일적인 상황이 약간 이 신경 쓰일까봐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도 막 그거에 대해서 태클 걸고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짜증이 난다. 일적인 접점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더 막 연락하고 더 신경 쓰이고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부터 계속 계획했던 이 관계 흐름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계획했던 관계 흐름은 자기가 리드하는 거.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맞춰줘라. 여러분들이 나를 맞춰서 온다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뭔가 타이밍을 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이 관계를 본인이 주도하에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어떤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바로 직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을 봐서 뭔가 유두리 있게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셨네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미래 이벤트. 자,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이벤트지만 이런 이벤트가 어떤 게 먼저 일어날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벤트. 즐겁네, 즐거워. 즐거울 수 있는 이벤트. 여러분들 쫙 한번 뽑아보고 여러분들의 대처법을 함께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자, 세 번째 이벤트. 아이고야. 어떤 결정을 내리게 생겼네. 세 번째 이벤트. 어떤 문제가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계속 있어요. 5번째 이벤트. 그냥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약간 톡톡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이벤트. 이게 조이 카드가 나오면 서로 간에 약간 기쁘고 행복하고 약간 서로 간에 약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서로 간에 약간 마음 편한 어떤 흐름 안에서 생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너무 안정적이고 서로 간에 약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일들. 근데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실내 안에서 약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는 것들.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하셔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즐거웠던 일들을 만들었어. 근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이번엔 좀 나가 놀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해서 작은 거를 톡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센스에 이 사람이 화답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이 다운폴 카드하고 비즈니스 카드가 나와요. 어쩌면 주변의 일적인 상황, 어쩌면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어쩌면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간자, 제3자, 이런 문제들이 이 관계를 좀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누군가는 서운함이 쌓여서 누군가는 이렇게 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안 내도 돼야 되는 어떤 화를 낸다거나 뭔가 이별을 하게 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겠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방해꾼들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지하게 쉽게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앨리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알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는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점들이 많이 있고 다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만들어 나가고 알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두리 있게 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시고 뭔가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관계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약간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여러분들 피스 카드와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피스 카드는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휴가를 가게 된다거나 배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관심한 잠수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 흐름이 오히려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마인드 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신대요.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서로 간의 여행 계획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작은 말다툼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다툼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더 전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가 바로 이 저스티스 카드이기는 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매력 있는 모습을 상대에게 어필하시면 돼요. 다른 거 문제 해결 필요 없어. 이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어떤 언쟁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요인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먼저 챙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꾸미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을 이 사람에게 어필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SNS라든가 카톡 프사에 여러분들의 예뻐진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력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뭔가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시킨다거나 약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소문을 낸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사건. 근데 이때도요, 여러분들 요것도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여가 좀 있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둘 사이에서 주변에 있는 어떤 관여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브레이크, 잘 가다가 중간에 지연이 된다거나 이 관계가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면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뭔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평소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어떤 일들을 과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근데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이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좀 예민해져서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의 환경이 약간 변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3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감정적인 기복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요. 시간에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는 기대는 게 좋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블루 페어리가 나와요. 피노키오도 사람으로 만든 파랑요정. 피노키오는 뭐를 했어요? 파랑요정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곁에 사람 손자처럼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시크릿,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사건.
엘리베이션 카드하고 뭔가 블로썸 카드가 나와요. 서로 그냥 약간 잘 가다가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부딪혔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계속 정체가 오래까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불통의 느낌, 그리고 연애가 약간 발전이 되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관계에 있어서 약간 답답한 흐름, 애매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약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대처법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호기심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나에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를 알려고 한다라는 것, 이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블루버드 와이프는 남편이 이렇게 열쇠고리를 줬어요. 이 문은 열지 마. 다른 거 다 해도 돼. 여기 들어가서 막 신나게 놀아도 돼. 그리고 막 돈 다 써도 돼. 금은 모아 다 써도 돼.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보고 좋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재밌게 놀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굳이 호기심을 갖고 해야 될 이유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이 관계는 주변의 상황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할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상 어떤 게 먼저 올지는 몰라요. 이 앞에 게 먼저 온다, 나중에 온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화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의 어떤 증진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뒤에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을 이 사람에게 발산하고 너무 많은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Get more information. 성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씩 다져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는요, 조금 더 많은 경험치, 조금 더 많은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로맨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게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Two of Water.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오고 칭찬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매력을 이 사람에게 발산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생길 것이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5가지 미래 예언. 본 리딩은 보이는 타로점 보타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과연 그 사람과의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그 5가지에 대해서 미리 살짝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시그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안 하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욱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너무 충동적인 어떤 행동,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충동적인 게 아니다. 이 버섯이요, 뭔가 나무 안에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이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냈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건 그게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마음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3개의 컵 카드. 아우, 서로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많았네.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되는 이 시점에는 이 술자리라든가 소개팅이라든가
이 자연스러운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났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들을 굉장히 갈구했고 굉장히 귀엽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진 거야. 그래서 택시 타면은 이렇게 택시 번호 이렇게 받아 적고 가면 꼭 안부 전하고 약간 이런 귀여운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만 바라보고 남을 절대 안 보고 약간 이 사람만 올인하는 그런 느낌, 그런 애정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게 좀 행동 자체가 약간 귀염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연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연상연하 커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행동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약간 커진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식었나? 아니면은 뭐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좀 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가?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깊어져서 익숙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변했는지 3단계를 한번 볼게요. 이성적인 변화 3단계. 최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풀리겠지, 잘 될 거야, 아직 나는 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집착 변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접점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앞에만 있어도 더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됐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 손에 쥐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과 집착 이런 게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졌네. 이 사람이 약간 내로란 불기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 관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객관적인 긍정 요소. 서로 간에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이게 긍정 요소가요. 둘 다 똑같아.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일방적인 집착이면 굉장히 힘들고 이게 스토킹인가? 약간 이 정도로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둘 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서로에게 신경 쓰임, 서로에 대한 욕심, 서로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그리고 서로 간에 되게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비슷한 면들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 어쩌면 되게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약간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다툼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을 보면 사실은 좀 생각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든가 결정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안 해도 되는 뭔가 그런 다툼이 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싸우면 굉장히 좀 심하게 싸운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 싸운다거나 악의적인 소모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게 되는 그런 악의적인 다툼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부터 계획했던 관계 흐름, 이 관계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세븐 오브 원즈. 근데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서로 간에 최근에 들어서 악의적인 어떤 다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소모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약간 주도권 다툼, 서로 간에 약간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서로 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별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관계 흐름을 원했던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 쪽으로 가셨네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끝날 수밖에 없어.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약간 이쯤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 서로 간에 물러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일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미래에 생겨날 사건 5가지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간의 순서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 일단은 먼저 카드를 쭉 보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사건. 아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으시구나. 세 번째 사건. 아이고, 한번 싸우면 진짜 무섭게 싸우는 것 같아, 이 관계는. 네 번째 사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2%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아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답답한 흐름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대처법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여러분들 네고시에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매체지 카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드러내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꼭 이 미래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일들, 누군가는 먼저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먼저 소식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 시간을 기다려라. 타이밍을 기다려라. 타이밍을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움직이면 초라한 신데렐라의 원래 모습, 마법이 풀리면서 돌아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기다리세요. 타이밍을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웨이팅을 하셔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그때 움직여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라이트 카드, 그리고 여러분들 번영 카드도 함께 나와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럴 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초를 보듯이 누군가는 깐깐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초를 보듯이 너무 따지지 말고 조금은 못 본 척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유난히 이럴 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그리고 깐깐하게 굴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대처법은 여러분들 어려운 갈길, 에메랄드 시티는요, 막 이렇게 우여곡절을 가다가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해서 에메랄드 시티를 막 찾으면서 돌아다녔어. 깡통이랑 지푸라기랑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딱 들어가서 에메랄드 시티에 딱 들어가면 이 에메랄드 시티의 여왕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을 겪는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좀 릴렉스할 필요가 있고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을 만큼 나중에는 여러분들 전화위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때로는 참을 수 있을 땐 참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거는 고쳐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너무 초를 보듯이 깐깐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져요. 자, 세 번째 사건, 요거 좀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데인저 카드하고 그리고 나운벌 카드. 뭔가 극단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극단적인 어떤 욱한 마음이라든가 여기 이제 나오죠. 누군가는 욱했다거나 누군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긴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이게 탑카드하고 비슷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탑카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사고, 그리고 되게 정상화하는데 오래 걸릴 만한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에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는 끝이라는 그런 느낌, 완전한 실패,
그리고 이별 후 상처, 이런 게 남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화를 내는 그런 일들, 그리고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 갇혀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노우킨, 우리 얼음공주가 얼음나라에 이렇게 살 때는 잘 몰라요. 온 세상이 얼음나라인 것 같아. 그래서 내복 입어야 돼. 내복 입고, 그리고 두꺼운 드레스 입고, 약간 얼굴에도 이렇게 귀마개 해야 되고, 약간 그러면서 사는 게 일상이라고 생각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변 상황은 어떤 하나의 선입견처럼 새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좀 유두리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로 좀 선입견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도 있다라는 것, 나랑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모든 나를 말하지 않아도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나랑은 다른 사람, 좀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 그리고 봄의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체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번째 사건, 이거는 주변 상황일 가능성이 높네요. 주변 상황이 이렇게 족쇄가 차여 있죠. 주변 상황이 이렇게 족쇄가 채여 있어서 하고 싶은 욕망이 제약이 받는, 이게 연애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2%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약간 힘든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불통의 느낌이고 발전이 안 되고 짜증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발목을 묶는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좀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스노우킨도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나랑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라푼젤도 평생 이렇게 옥탑방에 이렇게 탑 안에 이렇게 살다가 머리가 이제는 길렀어. 20살이 거의 다 됐어. 이제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새가 지저귀고 시냇물도 다니고 이런 거를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떠한 변화들을 겪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뭐 데이트, 그리고 안 하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요, 프로텍션 카드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좀 긍정 카드이긴 한데, 하늘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거나, 누군가 도와준다거나, 조상이 도와준다거나, 신이 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불꽃 카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불꽃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중립 카드이기는 한데 뭔가 열정, 의욕, 뭐 끝이 물론 흐지부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카드거든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 시간이 걸려도 결국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스탠스는 이거는 하늘의 관여거든요. 하늘의 관여, 여러분들 조상의 관여, 그리고 신의 관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Magic, 마술, 매직 이런 거에 여러분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스탠스를 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니까, 이런 느낌. 마술을 믿어라. 매직을 믿어라.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떤 하늘의 축복을 믿어라.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어떤 게 먼저 올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대처법을, 그때그때 대처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두리 있는 세계관, 그리고 어떤 변화, 그리고 믿음, 타이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많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예스 플러스 느낌표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수호천사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마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호천사님은 응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관계의 마라톤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마라톤의 어떤 길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